자, 누나가 인사할 때 반가워요 하고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먼저 하자. 누나 반가워요 아니면 언니 반가워요. 시작. 언니 반가워요. 그럼요. 누나를 소개를 할게요. 생김새가 동남아시아 같아? 아니면 미국 같아? 아니면 저 중동인 것 같아? 중동. 그래. 또 다른 친구는 어디 같아? 잘 모르겠어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도 어느 나라일까? 시시시시시. 맞아. 시리아. 시리아에서 왔어요. 시리아에서 왔는데 시리아에서 온 마루아. 이름도 특이하네. 네, 마루아 누나인데 마루아 누나는 한국에 언제 왔어요? 2015년 10월. 2015년 10월이니까 지금 이제 6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시리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시리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오, 그래. 시리아에 대해서. 그런 특징도 있지만 시리아는 한국 날씨와 전통이 매우 다른 나라이기도 하고 너네가 들으면 좀 놀라운 문화도 있고 익숙한 문화도 있을 것 같아. 시리아는 일단 날씨는 한국은 이제 여름에 덥잖아. 땀도 나고 시리아는 덥지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덥진 않고 습해. 한국은 습하잖아. 아니구나. 건조해. 되게 땀도 잘 안 나고 너무 건조해서 목도 마르고 피부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한국 오니까 여기 되게 촉촉하잖아. 땀도 많이 나고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시리아는 내가 이제 시리아에서 6살 때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기억도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늘 소개하고 너희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 그럼 시리아에서 한국에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을 텐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6시간. 아니 내가 지금 마루아 누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내가 사회자야.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 걸렸어. 한국에 오려면. 왜냐면 이제 시리아에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랑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레바논으로 가려면 꼭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이제 자동차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복잡하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거의 레바논까지 온 시간이 6시간. 자동차 타고 6시간을 갔는데 다리가 되게 아파. 계속 앉아야 되고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고모가 살아. 고모가 사는데 이제 고모 집에서 한 3일, 4일 정도를 머물렀고 그 다음에 두바이로 갔었어. 두바이로 가서 거기에 하루도 머물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2일 정도 중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 근데 이제 시리아랑 한국이랑 많이 다르잖아.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다 다르고 무섭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다 문화가 다른 거야. 우리 시리아에서는 이제 히잡을 머리에 두르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한국 오니까 공항에 다 여자들이 머리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옷차림. 시리아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이제 10살이 되면 이제 다 긴 바지를 입는데 한국에서 막 반팔, 반바지, 치마 이걸 다 입으니까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 그리고 이제 한국 처음 봤을 때 이제 공항에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비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3일 공항에 머물렀었어.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그러면 누구랑 한국까지 오게 됐고 시리아에서 살다가 왜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네. 내가 시리아에서 6살 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막 땅이 흔들리는 거야. 이제 집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진인가 하고 그냥 다시 잤어. 근데 막 총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꿈이구나 하고 다시 잤는데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 깨게 됐지. 그래서 엄마 아빠랑 내 동생 2명이 있는데
내가 6살 때 동생이 2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있고, 그래서 엄마가 내 동생들이랑 나를 이제 안고 지하층으로 내려갔어. 근데 그 건물에는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도 살고 삼촌도 있었어. 그래서 밑에 내려갔는데 가족들이 다 지하층에 있는 거야. 그럼 난 놀랍고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왜 여기 있냐니까 아빠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해줬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계속 이제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이 창문이 있잖아. 근데 지하층이라서 위에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 모래 이런 돌 같은 게 창문이 깨지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나 그때 무슨 상황인지 조금씩 설득되긴 됐어. 그리고 이제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해야겠다고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엄청 작은 승용차로 가족들이 한 9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탄 거야. 그러면 엄청 불편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앉아 있었을 때 다리가 잘 못 꺾여서 부러진 거야, 다리가 자동차에서. 그래서 이제 삼촌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진료도 받고, 거기는 시리아이기도 한데 거기는 전쟁이 아직도 나지 않은 지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다가 우리 아빠가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아빠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 그래서 한 3년 동안 아빠를 보지 못하고 이제 엄마가 맨날 우리 동생들과 나를 이제 다른 집으로 옮기고 전쟁 난 지역을 피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전화가 온 거야, 아빠한테. 이제 아빠가 맨날 우리 집으로 이제 돈을 보냈었어.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엄마는 일을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야 되기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받았지. 좋으니까 우리 아빠니까 3년 동안 뭐 보지도 못했고, 아빠한테 전화 와서 이제 너희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비용이 생겨서 이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나는 너무 좋았어. 왜냐면 나는 그냥 놀러 가고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았어, 아빠랑. 근데 한국 왔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시리아로. 그래서 아빠 우리 언제 가냐니까 안 간대. 그냥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계속 생활을 지내고 그랬었어. 우리 그 한국 전쟁 알지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이제 6.25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침략한 게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시리아도 시리아 안에서 시리아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너무 심해져서 폭격기 막 총 쏘고 막 이래가지고 마루아가 살던 집도 다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불에도 탔어, 같이. 막 불로 다 타고 이렇게 또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리아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루아 아빠는 한국에 왜 오게 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 이제 오래 타면 폐차를 하지요. 이제 차 못 타. 이거 폐차장에다 폐차를 하는데, 이 폐차장에 가서 차를 다 뜯어. 그래서 쓸만한 것이 또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외국에다 또 수출을 해요. 그럼 외국에서 그 부품을 또 조립을 해서 자동차로 쓰거든요. 그런데 시리아에서는 한국 폐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마루아 아빠가 한국에 와서 폐차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수출하는 일을 하려다가 시리아에 막 전쟁이 나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죠? 3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가족을 전부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시리아는 막 전쟁이 났는데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총소리도 안 나고 막 그랬을 텐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 한국 왔을 때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되게 놀라웠고, 우리랑 다른 환경이기도 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리고 난 그때 어렸으니까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공항에서 나오고 나는 공항만 그런 줄 알고 나왔는데, 이제 주변 이제 건물들도 엄청 높고 시리아는 이제 다 무너졌고
다 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건물이 엄청 높고 그래서 좀 많이 놀라웠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집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아빠가 새로 온 집이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집 살 때도 월세를 내도 이제 돈이 필요한데 우리 아빠는 우리를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에 돈만 모으고 회사에서 밥도 먹고 씻고 거기서 계속 살았대.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작은 방을 내줬는데 이제 항상 회사에서 밥 먹고 전화하고 우리랑 이제 영상통화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카메라로 다 보이니까 좋지 않아서 아빠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예상은 좀 가긴 했는데 이제 아빠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많이 마음 아팠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대화동에 살거든 우리가. 대화초등학교를 딱 갔을 거 아니에요. 한국 학교를 처음 갔는데 어땠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을 텐데.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이제 동생들도 같이 학교 가야 되니까 받아주질 않았어. 왜냐면 옛날에 우리 학교에 있었던 그 대화초라는 학교에 있었는데 대화초에 있었던 우리랑 이제 비슷한 가까운 나라에 있었던 애들인데 걔네가 맨날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럴 줄 알고 이제 처음엔 안 받아줬어. 언어도 안 통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3번 정도 시도했더니 이제 받아줬어. 받아주고 처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어 테스트.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이거밖에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얘는 영어는 잘하겠구나 하고 계속 영어로 말을 시키는 거야. 난 영어도 모르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거든. 영어를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되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맨날 선생님 말 걸 때마다 English no 이거 맨날 이러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선생님들 영어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말 시키진 않았고 친구들이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이제 많이 다르잖아 모습이. 그래서 계속 나한테 와서 말을 걸었는데 나는 얘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못 알아듣고 만약에 얘네가 내 얘기를 안 좋게 얘기해도 뭔지 몰랐는데 이제 맨날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다녔어 학교를. 근데 이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시리아를 갔는데 시리아 말을 전혀 모르는데 학교 다니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초등학교 간 다음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여기가 법동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게 됐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다니게 됐고 처음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귀고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어떤 그냥 아줌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나는 아무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하고 왜냐면 실에서는 주민들끼리 너무 친해. 그래서 그냥 다 인사하고 다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데 나 한국도 그런 줄 알고 누가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랬어 내가. 근데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거는데 한국어로 말을 걸잖아.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갔어. 근데 같이 어디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거기 학교에 봤던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야 의자에. 그래서 납치범이구나 하고 막 엄청 뛰었어. 동생 데리고 엄청 뛰었는데 막 뒤에서 선생님 2명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계속 뛰었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내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 회사 사장님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아빠가 가도 된다고 얘기해서 갔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완전 신세계.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에 대해서 피아노도 본 적 없어. 피아노도 본 적 없고 이제 이제 동화책이나 막 그런 걸 봐도 하나도 몰라. 그리고 본 적도 없고 실에 막 그런 것도 없었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자는데 가기 싫다고 좀 이따가 더 놀고 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나를 따라온 선생님이 센터장님
집을 알기 위해서 막 쫓아간 거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쫓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보는 환경에 이제 익숙해지고 더 배우려고 센터를 한 며칠 동안 다니다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어를 이제 배우게 나랑 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한국어를 이제 배우게 하려고 이제 반까지 마련해 주셔서 이제 맨날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이제 가나다로부터 그걸 시작해서 맨날 숙제하고 선생님 숙제도 내주시고 그걸 계속 하니까 역시 어려서 그런가 그게 잘 이해가 됐어.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내 동생이 되게 장난꾸러기야.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맨날 숙제 안 하고 딴짓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엄마한테 저희 엄마가 이름이 이나스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나스 미안해 내가 좀 때릴게 하고 연필로 파드로 혼낸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때 너무 통쾌했어. 내 동생이 나도 얄미웠는데 나도 얄밉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한 대 쳐서 너무 기분 좋았어. 이제 이 마루아가 학교를 갈 때는 원래 나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원래 나이는 중학교 3학년 나이거든요. 근데 한국어가 전혀 안 되니까 원래 4학년으로 다녀야 될 걸 2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전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대화 초에 시리아 아이들이 갑자기 11명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큰일 난 거예요. 통역해 줄 사람도 없고 한국어 선생님도 아무도 없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3개월, 4개월 열심히 그 자원봉사 선생님이 매일 와서 2시간씩 한국어를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되니까 조금 알아듣고 말 조금 애기처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다른 시리아 아이들과 선생님들과의 역할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예 말이 안 통하잖아. 선생님들과 이제 다른 시리아 아이들이랑 소통도 안 되고 얘네가 되게 시끄럽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시리아에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맨날 학교 가서 하고 그런 짓을 그리고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들한테 이제 아랍어로 이제 안 좋게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서 선생님한테 이러고 얘네가 혼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네들한테 할 말이 있으면 이제 얘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조금씩 그거를 이제 통역처럼 해주고 얘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줬는데 얘네가 이제 알아들어도 못 들은 척 하려고 항상 소리 지르고 선생님들한테 안 좋게 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음식이 한국 음식하고 시리아 음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게 달라요. 나라마다. 대화초등학교 처음 가서 급식을 먹었나요?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응을 했나요? 그 굉장히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엄마가 항상 도시락을 싸줬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가 못 먹는 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못 먹어. 돼지고기를 종교적으로 못 먹고 그 다음에 할랄 고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랑 같은 고기인데 이제 한국이랑 우리 이슬람교 쪽에서 이제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전기로 하는데 이제 우리는 칼로 목부터 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따로 파는 할랄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사고 근데 거기가 비싸. 고기가 되게 비싸고 이제 비싸니까 사모님도 항상 우리 도와주시고 이제 너무 힘들잖아 우리도.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 입맛이랑 한국 음식이랑 진짜 안 맞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항상 거부하고 냄새도 싫어했어. 솔직히 냄새도 싫어하고 내 동생들은 아예 안 먹거든. 이제 그 2명 중에 한 명이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걔는 한국 음식을 안 먹고 한 명은 이제 가리는 게 없어. 다 먹어. 다 먹고 나는 다 먹는데 입맛에 좀 안 맞는 음식이 아직까지 있기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떡볶이야. 너도야? 떡볶이는 정말 맛있지.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는 그 무슬림 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아무튼 무슬림이에요. 그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돼지고기는 못 먹고 그리고 다른 고기는 먹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그냥 고기 사다가 요리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이런 거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그 고기 파는 데서 그걸 사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할랄 인증이라고 해서 뭔가 딱 인증을 받은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급식실에서 해주는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요. 되게 힘들지요. 그리고 할랄 그 고기를 사려고 하면 한국 고기보다 많이 비싸요. 다른 데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점차 지금은 이제 한국 음식을 그런 고기만 빼고 다른 거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문화 중에 라마단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라마단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마단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한 번씩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하는 그런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문화 중 하나인데 이제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 물 이런 거 다 안 먹어. 아예 입에 들어간 공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8시가 되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제 우리는 학교를 가잖아. 그래서 이제 급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체육 시간에도 이제 체육을 해도 많이 힘들잖아.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우리는 물도 안 마셔 그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라마단을 시작하긴 했는데 내 동생들은 8살부터 라마단을 시작하긴 했어. 오. 술이야. 침은 침.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니까 침은 삼켜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새벽 4시부터 이렇게 해가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는 아무런 음식을 못 먹도록 되어 있어요. 왜 못 먹냐?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종교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때가 금식 기간인데 여러분은 성당에 다니면 성당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불공 드리지요. 특별 불공 드리는 기간도 있고 교회 다니면 특별 기도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무슬림 종교에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길어요.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 시간에는 물도 못 먹어.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막 물 먹고 그때가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보통 6월 달이면 이제 막 땀이 나려고 하는 시기거든요. 막 애들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지, 물도 못 마시지. 그리고 아빠는 세차장에서 막 힘든 일을 하는데 아무리 막 힘든 일 땀이 흘려도 물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그렇게 물을 안 마시면서 기도를 해요. 이제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굶어 죽겠네. 그거는 아니고 밤에는 또 왕창 먹어. 밤에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먹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는데요. 그때는 그게 라마단인 건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물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막 이러지. 그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시리아의 종교를 존중해주면서 아우 힘들겠네 어떡하냐 그냥 이렇게 하지 억지로 막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히잡이에요. 히잡을 썼어요. 히잡을 왜 쓰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지? 남자도 쓰는 건가? 궁금해요. 히잡은 이제 시리아의 전통 옷인데 시리아에서는 이제 전통 옷이기도 한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문화이기도 해. 왜냐면 이제 여자는 이제 보물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귀랑 그리고 머리카락, 목까지 이제 가리게 하려고 히잡 같은 거를 쓰는데
이제 남자는 쓰진 않고 여자만 그걸 써.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15살 때 썼는데 원래 히잡은 10살 때부터 쓰는 거야. 근데 나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친구들은 다 안 쓰잖아. 한국에서 쓰는 사람도 없고 우리 엄마는 이제 결혼도 했고 10살도 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히잡을 썼는데 나는 이제 10살에 한국을 왔는 10살 때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2년 그 정도밖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많이 무서웠어. 이제 쓰면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항상 엄마랑 얘기할 때도 엄마가 너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면 엄마 나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럴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진 않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이제 네가 설득될 때까지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 하고 이제 계속 엄마가 냅뒀는데 이제 15살 때 작년 7월에 썼어. 내가 히잡을 작년 7월에 썼는데 그때 처음 히잡을 쓰고 학교를 갔는데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급식실에도 가야 되니까 급식실을 갔는데 이제 급식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선생님들이 아, 너 마루아야? 전학생인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그때 이제 어리니까 상처가 좀 남았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화가 잘 알리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어. 네, 여자들은 10살부터 히잡이라는 걸 쓰고 그리고 우리 전통 의상이 뭐예요? 한복이죠. 예, 베트남은 아우자이고 그 나라마다 전통 의상이 있는데 시리아는 부리카라는 옷을 긴 옷을 여기 발목까지 닿는 옷을 입어요. 여자들은 검정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몸을 가려주는 거야. 그래서 왜 가리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자들은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이렇게 막 약탈하고 성적으로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쓰게 됐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히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제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한쪽으로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한쪽에서는 여자들만 이렇게 하니까 여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침해한다. 그건 없애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막 히잡을 안 쓰고 그냥 머리로 다니는 여성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검정색만 이렇게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패션이라서 지금 겨울이라 얘가 따뜻하게 했는데 패션이라면 예쁜 색으로도 막 히잡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마다 이게 다양한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궁금하네.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까? 아랍어를 사용할까? 어떻게 생활하나? 아랍어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법동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아랍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ببطن معهد انتم هلا انه عم بفكروا عليكم وكمان شكرا والسلام عليكم. 아싸라마리쿰. 잘 알아들었네. 이게 이제 아랍어인데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좀 궁금하지요? 가정생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이제 한국 음식을 아예 안 먹는데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는 사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 밥, 김치 그 정도까지는 먹는데 이제 고기 쪽으로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걸 엄청 많이 해주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손이 커서 한 번 만들 때 엄청 많이 만들어. 그래서 내 동생들이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다 살쪘어 지금. 그리고 이제 언어 쪽으로는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랑 할 때는 이제 아랍어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들이랑 싸울 때는 엄마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유혹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한국어로 동생들이랑 싸워. 엄마 아빠 안 듣게 하려면 한국어로 하고 온 가족이 서로 얘기하려고 하면 아랍어로 한대요. 네네.
시리아는 또 우리랑 정말 다른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일찍 결혼하거든요. 예,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시리아에서는 이제 여자가 14살 그 정도 되면 이제 결혼할 나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신랑감을 찾아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17살 때 결혼했거든. 17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강요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를 원래 좋아했어. 이제 좋아하기도 했고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엄마가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빵점을 맞아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공부할래? 아니면 결혼할래? 그래서 엄마가 너 결혼할래? 그래서 그날 또 엄청 혼났고,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교수님이야. 이제 학교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실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고 이제 하게 지원도 안 해주는데, 우리 엄마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엄마는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혼났고, 그래서 우리 아빠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는 17살이면 엄청 늦은 나이야, 시내에서는. 왜냐면 우리 엄마 친구들은 대부분 14살, 15살 그 나이 때 결혼을 했고, 나는 지금 16살이잖아. 그럼 시내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을 나이인데,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아이도 안 낳았어. 근데 내 친구들, 이제 대화초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데 2명이 있는데, 걔네가 나랑 동갑이야. 동갑인데 지금 애가 2명이나 있어. 둘씩 애가 2명이 있고, 지금 한 명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이번 달에 아기를 낳고, 이제 너무 충격적이지.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30대, 20대 중반 그때 결혼을 하는데, 시리아에서는 너무 빨리 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 놀래고 이상한 문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서로 너무 달라서 시리아에서 한국의 결혼 얘기를 하면 그렇게 늦게 해? 이렇게 놀랄 테고, 그리고 한국에서 시리아 결혼 얘기를 들으면 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을 해?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중학교 1학년 애가 벌써 아기를 낳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대화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이가 결혼을 어느 날 20살 시리아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전부 놀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애가 둘이래요. 예. 이렇게 이제 조혼에, 일찍 결혼하는 것, 조혼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는 막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아요. 다산이라고 하거든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신의 축복이고 신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애를 몇 명 낳고 지금 가족이 몇이고 현재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 우리 가족은 6명인데 우리 엄마 뱃속에 아기가 1명 더 있어.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6개월이나 됐는데 우리 엄마가 모르고 있었어, 임신한 거를. 그래서 이제 처음 산부인과 갈 때 아기가 되게 쬐끔하거든? 쬐끔한데 우리는 가서 처음부터 아기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가족도 다 놀라고, 계획도 하지 않았던 동생이라서 지금 가족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힘드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아기를 낳아도 1명이나 2명만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벌써 애들이 5명. 4명인데 거기 뱃속에 또 하나 있어서 애들이 이제 5명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결혼 문화가 굉장히 다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한국에 이주민으로 살아가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을 이주민이라고 하거든요. 이주민으로 살면서 혹시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차별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런 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 번은 있어.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 엄마 친구들도 이제 시리아 분인데, 한 번은 이제 택시 타려고 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안 태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외국인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그걸 들었을 때는 나였으면 진짜 상처받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이 이제 나는 친구들이랑도 다루고 하니까 항상 마루아 왕코야 왕코 이제 코도 높으니까 코도 높다고 그럴 때도 있고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아줌마가 어머 너 성형 있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성형 안 했어요. 이런 경험도 있었고 내 동생이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교육을 진짜 많이 해 대화초에서 왜냐면 다문화 학교거든. 그래서 이제 한 번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내 동생만 이제 무시하고 너 싫어 저리 가 이런 적이 있었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 대화초등학교가 시리아 아이들이 갑자기 2016년에 11명이 들어가게 됐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를 따라온 베트남 아이들, 중국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초에. 그래서 대화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겠죠, 공부 가르치기가 한국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학교 더 지원해 주세요 이래서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교로 지정을 해서 한국어 선생님을 2분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도 한국어 선생님이 항상 계셔요. 그래서 매일 1대1로 한국어를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다른 이주민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수상 경력도 있는데 이중언어 대회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중언어 대회는 이중이잖아. 그래서 한국어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이제 말하는 건데 자신의 부모님의 나라 말을 한국어와 이제 나는 아랍어를 쓰니까 아랍어로 이제 종이 한 장을 내 소개를 해서 그걸 다 외우고 이제 제스처도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외워서 대회를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무섭고 떨리고 이게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음상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잡혀서 이제 한 2번 정도 했는데 이제 센터에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중언어 대회를 했는데 내가 그때 대상을 받았어. 박수 한번 쳐주고 지금 막 돌리는 애들 있어 지금. 그때 대상을 받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해 주셨었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 이중언어 대회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대전 시내 많잖아요. 거기서 학교 대표로 1명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마루아가 1년 만에 은상을 받은 거니까 엄청 잘한 거죠. 그렇죠? 예. 각 학교에서 1명씩 나오는데 거기에서 2등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런 경우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모국어, 베트남, 필리핀어 이런 걸로 대회를 해요. 그래서 대전에서 할 때 은상 받았고 작년에는 또 전국 대회가 있어요. 각 시도에서 또 대표가 올라와서 하는 건데 그때 금상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또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에서 3년 만에 대학과정을 합격을 했으니까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루아는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고 물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줬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계속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여기 법동에는 다문화 아동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49명 아이들 중에 35명이나 다문화 아동이 엄청 많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다문화 아동도 많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고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문화 이해와 이제 서로 인종이 다르니까 그런 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교육 이제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조금 더 넓히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는 사회책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시리아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문화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이제 한 6년 지금 지냈는데 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추억, 아름다웠던 추억, 재밌었던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는 집에서 외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항상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자고 이제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이제 캠프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좋았지. 그냥 캠프가 놀러 오는 줄 알고 이제 자는 건 몰랐고 이제 갔는데 자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고 많이 무서웠는데 이제 3일 아니면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밤에 베개 싸움도 하고 과자도 먹고 그런 추억이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그렇게 엄격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막 선생님들이 화내고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무섭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반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이 내가 되게 강한데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항상 하고 그랬던 게 나는 제일 기억에 남고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는 게 제일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해. 우리 마루아도 좋은 추억이 있는데 나도 이 마루아 내 가족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놀이를 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루아 내 가족도 모두 같이 갔는데 엄마는 이렇게 히잡을 쓰고 브리카라는 거를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거를 입는데 시리아 여자들은 물놀이를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수영 같은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브리카를 그대로 입고 물속에서 몇 시간을 노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엄마가 난생 처음 물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좀 나고 이 가족 캠프를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 다 같이 가는 다문화 가족 캠프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캠프를 가면 막 바베큐 돼지고기 막 구워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안 먹잖아.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따로 숙소를 주고 그 가정이 이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먹는 것만 따로 먹고 노는 거는 같이 놀고 그리고 한국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데리고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주도 얘기해도 돼요? 제주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나는 이제 가족들과 빼고 이제 비행기를 혼자 타거나 이제 사모님이랑 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국어 반에서 제주를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다른 캠프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주도로 가는 건데 이제 나는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데 엄마도 안 간다고 그러고 아빠도 안 간다고 그러고 내 동생들은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게 돼서 나 계속 울었어. 사모님한테 다시 전해서 사모님 꼭 부모님이랑 가야 돼요. 항상 그러고 근데 사모님이 한 일주일 뒤 몇 주 뒤에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이제 한국어 반에서 이제 갈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지. 그래서 밤에 이제 동생들이랑 엄청 좋아하면서 짐도 싸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갔는데 이제 제주도 도착을 했어. 근데 섬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겨울이었는데 거기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이제 따뜻한 날씨였어. 그리고 이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그때 뭐였죠? 장어?
그리고 또 갈치. 갈치랑 새우튀김이 제일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다 기억이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숙소를 갔을 때 나랑 어떤 그 중국 언니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찰나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언니를 챙겨줬어. 근데 나는 그 질투라는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화나니까 다른 길로 나 혼자 가버린 거야.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꺼내야겠다 했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야. 완전 0%. 그래서 핸드폰도 꺼지고 다시 이제 찾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만 빼고 아이스크림 먹었구나. 선생님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을 왜 이렇게 안 왔냐고, 선생님이 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데 다 녹아버린 거야. 나를 찾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리고 밤에 이제 무슨 마트였죠? 큰 마트였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 하나로 마트를 갔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먹고 싶은 거 몇 개 가져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과자 이렇게 가져오고 라면 하나를 가져왔는데 사모님이 이거밖에 안 가져와? 더 가져와 이래가지고 너무 신난 거야. 이제 애들도 다 신나고,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끄는 거야. 카트를 이제 내 동생들이 카트를 가져와서 이제 먹고 싶은 걸 다 담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갈 때는 부모님이 눈치 주잖아. 이제 이건 비싸서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때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재미있었던 추억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앞으로 희망,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내 앞으로 희망은 계속 한국에 살고 싶고, 내 꿈을 이뤄서 이제 언어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싶어. 왜냐면 나는 이제 아랍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영어는 조금씩 배우고 있기 때문에 통역사라는 꿈을 또 가지고 싶고, 동시 통역사는 이제 한국어를 아랍어로 번역하고 아랍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역할인데,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 지금 이제 마루아는 동시 통역을 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지금 뛰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과 시리아에 이렇게 좀 다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루아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도 하셔도 좋고요. 네. 시리아에는 바다가 없나요? 시리아에서는 이제 주변에 다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을 공간 없고 이제 한강 같은 곳이나 그런 곳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엄청 처음 봤을 때 엄청 좋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눈을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리아에서는 눈이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 더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사계절이 있는데 그렇게 딱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가을도 오고 봄도 와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겨울에 왔는데 눈이 와가지고 너무나 신기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질문 있나요? 네. 사계절 중에 어느 계를 제일 좋아해요? 나는 히잡 덥잖아. 그래서 난 여름이 진짜 싫은데 그래서 난 겨울 아니면 봄, 겨울을 좋아해. 근데 히잡이랑 부르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부르카가 아니고 아바야라는 옷인데 검정색 천으로 돼 있는 옷인데 이게 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덥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천으로 돼 있어서 바람 통풍이 되게 잘 되고, 시리아는 건조한 나라니까 이제 모래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항상 검정색 입고, 남자들도 전통 옷으로는 아바야라는 옷을 입는데
같은 옷인데 색깔은 달라요. 남자는 흰 색깔, 여자는 검정 색깔로 네, 입고 히잡은 있어요. 머리에 쓰는 거고요. 아바야는 밑에 이렇게. 있는 아바야는 거. 네. 브리카는 눈만 내놓는 게 이제 아, 브리카. 네. 예. 굉장히 안 돼. 아니요, 부르카는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두바이가 부리카를 하고 이제 히잡 종류가 되게 많아요. 눈을 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얼굴을 다 가려요. 이제 눈 쪽만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는 천만 있고 그런데 시리아는 이제 히잡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국어나 사회를 좋아해요. 왜냐면 난 수학을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 수업 여기 앞에 수학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반장 선거 하잖아. 그래가지고 반장 선거 출마해가지고 반장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달하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되게 강해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고 학교에서 방송부 이제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 방송부 모집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하고 싶어서 방송부를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도 부장이야. 네. 자, 결혼을 언제 하고 이게 꼭 한국 사람 아니 시리아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제 친구들은 아니고 저희 엄마 친구들 중에서 이제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시리아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종교는 달라도 되는데 그분이 이제 무교였는데 이슬람교로 이제 종교를 옮겨서 두 분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한국 시대에 맞춰서 하고 싶고 이제 꿈을 이루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꿈을 이룬 다음에 이제 저랑 잘 맞는 한국 남자로 결혼하고 싶어요. 네. 이제 질문이 없는 거, 예.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과일.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한국 과일은 대부분 제일 맛있는데 샤인머스켓을 좋아해. 자, 이상으로 다문화 가족 알아가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기 생기신 저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이분은 섬날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이야. 오늘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실 줄이지.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자.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누나도 누나 언니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드자. 힘내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달고나 약속했지? 네. 이유리 선생님 따라서 마시방을 만들어놨으니까 달고나 잘 껴봐요. 뭐예요? 네, 요쪽 한국 친구들인데 나이도 어리지만 생각이 되게 깊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제 문화를 알리는 거니까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문화가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요.